안녕하세요. 올드뷰티 아카데미 네일아트학과 정승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미용사 네일 필기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 필기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기 시험에 가져가셔야 되는 준비물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하고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에는 우선 신분증은 필히 지참하셔야 되는데요. 신분증은 본인 확인 후에 시험을 진행하니까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책과 필기 도구도 미리 가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행 방법으로는 CBT 시험으로 6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CBT 시험은 이제 운전면허 시험처럼 컴퓨터로 보는 시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객관식은 사지선다형으로 6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100점 만점 중에 60점, 36문제 이상만 맞으시면 합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한 40문제 정도 맞춰서 공부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일 개론부터 해서 먼저 진도를 나가 볼 건데요. 자, 네일 개론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네일 미용의 역사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를 참고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일 미용 개론은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발의 구조와 기능도 이제 뼈라든지 이제 세포, 신경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일 미용의 역사 부분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자, 한국의 네일 미용과 외국의 네일 미용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학습 목차 및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네일 미용에 관해 알아본다. 그리고 외국의 네일 미용은 나라랑 시대별 특징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게 포인트였는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의 네일 미용부터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에 이때가 시초죠. 고려 시대에 봉선학과의 지갑파를 손톱에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시초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시대에 동국세 시기에 젊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봉선나무를 손톱에 물을 들였다라는 거,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88년도. 자,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네일 전문 샵이 이태원에 개설됐어요. 이때 그리피스 네일 살롱이라는 샵이 처음으로 한국에 개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라고 잘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연도들도 이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참고해서 같이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국의 네일 미용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외국의 네일 미용은 크게 고대, 중세, 19세기 그리고 20세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외국의 네일 미용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하시고 어느 시대에 어느 것이 유행했는지 어느 부분이 특징이었는지 포인트적인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대부터 보면 고대의 이집트에서 BC 3000년 헤나라는 붉은 오렌지색 염료로 손톱을 염색했다. BC 3000년 그리고 헤나, 이집트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류층은 짙은색, 하류층은 옅은색을 사용했다고 하죠. 이렇게 짙은색과 옅은색으로 신분을 표시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는 입술에 바르는 홍화로 손톱을 염색했었는데 이걸 조홍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이니까 함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나멜이라는 최초의 페인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최초의 폴리시를 사용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사용했던 재료들은 벌꿀과 달걀 흰자. 달걀 흰자는 난백이라고도 해요. 난백. 달걀 흰자 그리고 고무나무 수액으로 제조해서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C 600년 귀족들은 금색과 은색을 사용해서 신분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을 표시해서 신분을 나타냈던 시대가 굉장히 시대적 배경이 강했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해나에서 추출한 염료로 손톱을 염색했다. 자, 이 부분까지는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세시대로 넘어가서 중세시대의 중국, 15세기에 검정색과 붉은색을 사용했었는데 이때 왕족들이 사용했던 색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17세기, 상류층의 여성들은 문신 바늘을 이용해서 조모, 네일 매트릭스에 색소를 넣어서 신분을 표시했는데 이때 조모랑 그리고 네일 매트릭스 이렇게 같이 나오는 같은 말은 함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모로 나올 수도 있고 네일 매트릭스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9세기에는 네일 아트가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이때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1800년대에 네일 아트가 대중화. 그리고 1885년 네일 에나멜 필름 형성제인 니트로셀룰로스 개발. 니트로셀룰로스는 필름 형성제 혹은 피막 형성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폴리시의 주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시 주성분. 자, 이 니트로셀룰로스는 글씨가 길고 말이 좀 어렵지만 뒤에도 많이 나오니까 눈에 익혀두시면 그래도 좀 외우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세기 네일 아트가 미국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받았던 해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1892년도. 자, 그리고 1900년도에 낙타털로 이제 붓을 만들어서 에나멜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붓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세기 1910년도에 플라워리라는 회사가 뉴욕에 최초로 설립이 됐었어요. 이때 네일 회사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연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35년도에 인조네일 개발, 이때 뭐 TV라든지 랩핑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세기에 1940년도에 여배우 리타 헤이워드로부터 네일 패션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레드 풀 코트를 리타 헤이워드가 싹 바르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네일 패션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도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50년도 이때는 헬렌 걸리가 미용학교 교육과정에 네일 과목을 포함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네일을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작했던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페디큐어. 자, 이때 페디큐어가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도에 페디큐어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1970년 이제 인조네일의 본격화가 됐습니다. 자, 팁과 아크릴릭 네일을 사용해서 손톱을 연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치과 재료에서 사용하던 아크릴릭 제품을 개발했다고 써 있는데 보통 이 치과 재료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니퍼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크릴도 우리 치아 본 뜰 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렌지 우드 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과 재료에서 개안해서 이제 개발해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6년도에 네일 아트가 미국에 정착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1989년도. 자, 이때 네일 산업이 급성장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1994년도에 라이트 큐어드 젤 시스템 등장. 이때 우리가 처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젤들이 이때 처음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랑 언제 나왔는지, 뭐가 나왔었는지를 잘 기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함께 해볼 건데요. 문제풀이는 이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읽어보고 정답이 뭘지, 맞았을지 틀렸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문제 같이 풀어주세요. 자, 17세기 이집트에서 상류층의 여성들은 문신 바늘을 이용해 조모, 네일 매트릭스에 색소를 넣어서 신분을 표시했다. 자, 정답이 뭘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자, 이집트가 아니라 인도죠. 17세기에 인도에서
상류층의 여성들은 문신 바늘을 이용해서 조모, 네일 매트릭스에 색소를 넣어서 신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집트 굉장히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만 잘 해보시면 충분히 외우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틀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네일 미용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최초의 네일 미용은 BC 3000년 이집트에서 시작됐다. 자, 2번. 고대 이집트에서 헤나로 붉은 오렌지색 염료로 손톱을 염색했다. 그리고 3번은 그리스에서는 벌꿀, 달걀 흰자, 고무나무 수액을 섞어서 폴리시로 바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4번은 15세기 중국 왕족들은 적색과 흑색을 이용해서 손톱을 장식했다. 자,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스가 아니라 중국이죠. 자, 어느 시대였을까요? 고대의 중국이었습니다. 그때 벌꿀과 달걀 흰자 그리고 고무나무 수액 등을 제조해서 폴리시로 만들어서 최초의 폴리시, 페인트로 사용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이번 문제는 이제 주관식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답을 작성을 해보시고 아니면 뭐 외쳐도 보시고 한번 기억에 남게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일 폴리시의 주 성분인 피막 형성제의 이름은? 자, 네일 폴리시의 주 성분. 아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름이 굉장히 어렵지만 눈에 잘 익혀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은 네, 니트로셀룰로스입니다. 그래서 피막 형성제라고도 하고 필름 형성제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길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폴리시의 주성분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 학습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한국의 네일 미용에서는 이제 시초로 고려시대의 여성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갑하로 손톱을 물들이기 시작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시초가 되었던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고대, 중세, 19세기, 20세기로 나뉘어서 어떤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대와 중세에서는 색을 이용한 신분 표시가 많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는 제품 개발과 그리고 어떤 것들이 유행했었는지, 언제 인조의 네일이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일 미용 개론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일 미용의 역사 어려우셨나요? 굉장히 문제 출제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유형과 답을 함께 외우시면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일 미용 개론으로 넘어가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 공부했던 부분 복습해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